네, 많은 분들께서 학폭이 발생하면은 학폭위가 열리겠지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폭위에서 어떻게 일들이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윤예린 변호사님과 함께 실제로 살아있는 얘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모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윤예린 변호사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학폭위가 정말 사건이 일어났던 학교로 가서 거기서 막 모여가지고 하나요? 교실에서?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네. 학폭위가 있으면 그게 다 학교에서 열렸어요. 그런데 2020년부터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면서 교육지원청에서 진행을 해요. 물론 이제 학교장이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 학교 폭력 사건도 있습니다. 뭐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이 됐고 또 보복행위가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때 학교장이 그냥 처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해결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뭐 가해 정도가 심하고 또 보복성 범죄이고 이럴 때는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학폭 사건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학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학폭 위로? 그러니까 학생이 신고를 하거나 학생이 선생님 신고. 어머니께서 신고를 합니다. 네, 신고가 들어가고 네. 그러면은 학교에서는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리고 혹시 부모님들 사이에서나 학생들 사이에서도 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판단된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뭐 약간의 골절이라든가 상해가 있어서 진단서가 제출되면은 이제 학교장이 이제 처리할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이 돼서 지원청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뭐 왕따라든지 혹은 뭐 쌍방폭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가해와 피해의 경계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쌍방 사건이라고 저희가 따로 심의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나는 왕따를 시킨 적이 없고 오히려 내가 왕따를 당했는데 내가 가해 학생으로 신고가 됐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소명을 할 수 있어요. 그 학교 내에서 가해 학생을 나를 오히려 모함을 했던 가해 학생을 따돌림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정말 뭐 맞고서 같은 그런. 네, 거기서 이제 네. 주변 친구들의 진술이라든가 선생님이 평소에 보아왔던 내용들, 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어떤 요즘엔 또 그 SNS로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 SNS의 대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조금 더 사건이 명확해지고 사실관계가 정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군요. 그러면 윤예린 변호사님께서는 이 소년 사건 맡으신 것 중에 기억에 남는 사건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그 맡았던 저희 소년 의뢰인의 소식을 전해 들어서 되게 좀 뿌듯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검정고시 준비는 이제 잘하지 않고 이른바 이제 탈선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면서 소소한 절도 폭행을 그러니까 폭행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가벼운 몇 차례의 소년 사건 처분들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부모님도 좀 소년 사건은 이렇게 가볍게 끝나는 처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한 번은 오토바이를 훔쳐가지고 이제 가다가 사고를 낸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또 도주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건이 됐는데 부모님도 이 사건에 대해서 소년 사건이니까 좀 쉽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네. 판사님께서 이제 학생이 너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니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부모님께서는 부랴부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정말 이 친구를 가르치다시피 그 판사님한테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도 이제 이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제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이 1호 처분이 나와서 다행히 이제 1호 처분이 이제 집에서 위탁돼서 이제 보호자가 이제 보호한다라는 1호 처분이 나왔는데 엄마의 뭐 감호. 그렇죠. 외출 금지. 뭐 이런 거죠. 엄마가 보호자가 이제 관리를 한다. 그래서 정말 사건도 잘 끝나고 이 친구도 이제 그 소년 분류 심사원에서 좀 약간 정신을 차렸다. 뭐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게 한 3년 전 사건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시대에 참 어른이시네요. 근데 최근에 그 친구가 검정고시를 합격을 하고 네. 이야. 지금은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보람되다.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보람된 순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분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앞으로 그 마음이 변치 않고 계속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진짜로. 진짜로요. Ba-dum bum, d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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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 ba-dum bum, doo.
네, 오늘은 이렇게 학폭 위원으로 실제로 활동하고 계신 윤예린 변호사님과 함께 그 살아있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요, 저희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